안녕하세요. GIS 디벨로퍼 김영준입니다. 이번 강좌는 지오메트리에 대한 두 번째입니다. 지난 강좌에서는 여기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박스 지오메트리, 와이어프레임 지오메트리, 엣지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초록색으로 표시된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하얀색 박스로 표시된 지오메트리는 다음 강좌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지오메트리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살펴보는 것은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3JS 제공하는 프리셋 지오메트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각 지오메트리의 이름입니다. 지오메트리의 이름을 알고 있으면 AI에게 지오메트리의 이름을 알려주고 해당 코드를 요청하면 됩니다. 또 지오메트리에 대한 개발자 문서를 보는 방법인데요. 개발자 문서를 보는 방법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결국 저는 여기에 표시된 지오메트리를 모두 살펴보되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이 플랜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플랜 지오메트리에 대한 개발자 문서는 다음과 같고요. 이곳에 플랜 지오메트리를 검색하면 이런 페이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플랜 지오메트리는 다음과 같은 모양이고, 이 플랜 지오메트리 객체를 생성할 때 생성자의 인자는 총 4개이고요. 각각의 인자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생성자의 각 인자는 이 UI를 통해서 변경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인자였던 width는 이렇게 X축에 대한 길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자는 Y축에 대한 길이입니다. 세 번째 인자는 X축에 대한 분할수이고요. 네 번째 인자는 Y축에 대한 분할수입니다. 이 VS 코드의 코드와 이 실행 결과는 첫 번째 지오메트리 강좌의 최종 결과입니다. 이 코드를 플랜 지오메트리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결과가 보이는데요. 이렇게 생성자의 인자가 생략되었으므로 생략된 4개의 인자의 기본값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즉, 4개 인자가 모두 1이 됩니다. 이 플랜 지오메트리 생성자의 인자를 모두 이해했다면 이 생성자의 인자값을 변경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X축의 길이는 1, 그리고 Y축의 길이는 2, X축의 분할수는 1개, Y축의 분할수는 3개로 하려면 여기에 1, 2, 1, 3을 입력하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클 지오메트리입니다. 서클 지오메트리의 모양은 이런 모양이고요. 생성자의 인자는 이렇게 총 4개입니다. 첫 번째는 반지름 값이고요. 두 번째는 분할 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각각 시작 각도와 연장 각도인데요. 각도의 단위는 라디안인데 180도에 해당하는 파이 값인 3.141591을 여기에 입력해 보면요. 이렇게 원이 180도까지만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 인자는 시작 각도인데요. 이 원이 시작되는 각도입니다. 서클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생성자의 인자로 반지름을 1.45 하고, 그리고 원을 구성하는 삼각형의 분할수를 7개로 하겠습니다. 시작 각도를 0으로 하고 연장 각도를 90도로 지정하겠습니다. 각도는 라디안 값이므로 이 90도에 다음과 같은 값을 곱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0도에서, 즉 여기가 0도인데요. 0도에서 시작해서 90도만큼 연장됩니다. 이렇게 90도와 같은 디그리 단위를 라디안으로 변경하는 방식은 이것 이외에도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값 대신에 미리 정의된 이 값을 곱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함수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이 함수의 인자에 디그리 값을 입력해주면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링 지오메트리입니다. 링 지오메트리는 이렇게 총 6개의 생성자의 인자를 받는데요. 첫 번째는 내부 반지름이고, 두 번째는 외부 반지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분할수인데요. 보시면 이런 형태로 분할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시작 각도와 연장 각도입니다. 다음은 스피어 지오메트리입니다. 스피어 지오메트리는 다음과 같은 모양이고요. 생성자의 인자는 이렇게 모두 7개를 받습니다. 첫 번째 인자는 반지름이고요. 두 번째는 가로 방향에 대한 분할수, 세 번째는 세로 방향에 대한 분할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가로 방향에 대한 시작 각도와 연장 각도입니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는 세로 방향에 대한 시작 각도와 연장 각도입니다. 다음은 실린더 지오메트리입니다. 모양은 다음과 같고요. 생성자의 인자는 이렇게 총 8개를 받습니다. 첫 번째는 윗면에 대한 반지름 값이고요. 두 번째는 밑면에 대한 반지름 값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높이 값이고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분할수인데, 다섯 번째 값을 변경해 보면 이렇게 분할되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높이 방향으로 분할됩니다. 여섯 번째는 윗면과 밑면의 개방 여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는 시작 각도와 연장 각도입니다. 다음은 토러스 지오메트리입니다. 모양은 다음과 같고요. 생성자의 인자는 이렇게 5개를 받습니다. 첫 번째는 토러스의 반지름 값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튜브의 반지름 값이고요.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분할수인데, 세 번째 분할수를 변경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역시 분할수인데 값을 조정해 보면 다음과 같은 분할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인자는 연장 각도입니다. 만약 설명만 듣는 것이 지루하시다면 VS 코드로 직접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콘 지오메트리입니다. 모양은 다음과 같고요. 생성자의 인자는 이렇게 7개를 받습니다. 첫 번째는
반지름 값이고요. 두 번째는 높이 값입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분할 수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밑면에 대한 개방 여부입니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는 시작 각도와 연장 각도입니다. 다음은 토러스 나트 지오메트리입니다. 모양은 다음과 같고요. 어떤 끈의 매듭 형태입니다. 생성자의 인자는 이렇게 6개를 봤는데요. 첫 번째는 토러스 나트의 반지름 값이고, 두 번째는 튜브의 반지름 값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분할 수인데요. 값을 변경해 보면 이렇게 분할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이 토러스 나트를 생성할 때 사용되는 반복 수인데요. 값을 변경하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캡슐 지오메트리입니다. 모양은 다음과 같고요. 생성자의 인자는 이렇게 총 6개를 봤는데, 첫 번째는 위와 아래에 대한 반지름 값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높이 값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인자는 분할수인데, 이 분할수를 변경해 보면 이렇게 캡슐의 위와 아래에 대한 분할수가 변경되고요. 네 번째 분할수를 변경해 보면 이러한 형태로 분할수가 변경됩니다. 마지막 분할수를 변경해 보면 이렇게 분할됩니다. 다음은 폴리이드런 지오메트리와 이 폴리이드런 지오메트리를 상속받는 4개의 클래스입니다. 이 클래스들의 목적은 균일하게 분할된 보다 완전한 구체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강좌에서는 이 폴리이드런 지오메트리를 상속받는 이 4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코사히드런 지오메트리입니다. 개발자 문서를 보면 아이코사히드런 지오메트리는 먼저 폴리이드런 지오메트리를 상속받고, 또 폴리이드런 지오메트리는 버퍼 지오메트리를 상속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이러한 클래스들 간의 상속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 아이코사히드런 지오메트리의 생성자의 인자는 이렇게 두 가지이고요. 모양은 또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인자는 반지름 값이고요. 두 번째 인자는 얼마나 디테일하게 구 형태로 만들어질지에 대한 정수 값입니다. 이 값을 이렇게 높여보면 보다 완벽한 구가 만들어집니다. 옥타이드런 지오메트리입니다. 옥타이드런 지오메트리 역시 폴리이드런 지오메트리를 상속받습니다. 생성자의 인자는 이렇게 두 개인데요. 첫 번째는 반지름 값, 두 번째는 얼마나 디테일하게 구 형태로 만들어질지에 대한 정수 값입니다. 도데카이드런 지오메트리입니다. 생성자의 인자로 두 개를 봤는데, 첫 번째 인자는 반지름 값, 두 번째 인자는 얼마나 디테일하게 구 형태로 만들어질지에 대한 정수 값입니다. 테트라이드런 지오메트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생성자의 인자로 두 개를 봤는데, 첫 번째는 반지름 값, 두 번째는 얼마나 디테일하게 구 형태로 만들어질지에 대한 정수 값입니다. 이제 컨벡스 지오메트리와 라운디드 박스 지오메트리, 티포트 지오메트리입니다. 이 세 개의 지오메트리는 3JS의 기본 프리셋이 아닌 애드온으로 제공되는
지오메트리입니다. 애드온으로 제공되는 클래스 API는 다음과 같은 API를 필요로 합니다. 컨벡스 지오메트리에 대한 예제 코드를 먼저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 코드를 지우고요. 그리고 컨벡스 지오메트리에 대한 코드를 다음처럼 입력합니다. 그럼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컨벡스 지오메트리 객체를 생성할 때 그 인자로 이렇게 여러 개의 정점으로 구성된 배열을 인자로 전달합니다. 그러면 이 정점들을 완전히 감싸는 볼록하지만 최소한의 부피를 가지는 이런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다음은 라운디드 박스 지오메트리입니다. 예제 코드를 입력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만들어지는데요. 생성자의 인자를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각각 X, Y, Z축 방향에 대한 길이이고 네 번째는 분할수, 다섯 번째는 모서리에 대한 반지름 값입니다. 이 모서리에 대한 반지름 값을 이렇게 줄여보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고요. 네 번째인 이 분할수를 또 줄여보면 이렇게 모서리에 대한 분할수가 좀 더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티포트 지오메트리입니다. 예제 코드는 다음과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전자 모양의 지오메트리를 만들어냅니다. 이 생성자의 인자는 그 값을 변경해 보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렇게 초록색 박스로 표시된 지오메트리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잘 만들어져서 이렇게 프리셋으로 제공되는 지오메트리이므로 사용하는 방법에 집중해 살펴봤고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오픈소스로 3JS에서 제공되는 이 지오메트리의 코드를 직접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플레인 지오메트리의 전체 코드는 이 개발자 문서에 이 링크를 클릭해서 바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 클래스의 주석문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석을 통해서 앞서 봤던 이 개발자 문서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그리고 AI는 이 주석문을 통해서 이 클래스의 용도와 응용 코드를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플레인 지오메트리가 실제 어떤 모양으로 정의되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어트리뷰트 형태로 구성 정점과 인덱스, 법선 벡터, UV 값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된 어트리뷰트 데이터는 지난 강좌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GPU에 전달돼서 매우 빠르게 렌더링 되는데 활용됩니다. 다음 강좌는 지오메트리에 대한 마지막인데요. 여기서 하얀색으로 표시된 지오메트리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강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